진짜요? 아, 네. 저기 맥주 하시겠어요? 아니면 소주? 저는 그럼 요거 먹겠습니다. 아 그냥 바로요? 바로? 좋았다. 하나 둘 셋. 저희 초대.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첫 지금 촬영이다. 첫 번째가 아, 그 진짜 제대로 했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촬영인데 조회수 좀 달달하게 뽑아야 되는데. 아니, 연예인부터 초대해야 되는데. 자, 근데 큰일 났어요. 네. 오프닝을 안 했어. 자, 저 카메라가 3명 카메라거든요. 아, 네. 건축살롱 첫 촬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건축주 두 분을 모시고 오늘 건축살롱 저기 리얼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같이 웃어도 돼. 왜 참고 있어, 웃음을.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 괜찮아. 같이 웃어도 돼. 자,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 네.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도 겸사겸사 이런 것 때문에 얼굴 뵙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 공간이. 오늘 일단 이 공간 본 소감. 대한민국 웬만한 유부남들은 다 와가지고 제일 부러워할 만한 사람. 박경근 소장님 거의 전생에 거북선 자측현에서 노 좀 저으셨을 것 같은. 그 정도 아니고서는 네. 조금 사실 저도 집에 카페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 집에도 있으면 좋지만 이게 바깥에 하나 더 있으면 그게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 돈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했냐라고 하면 어찌어찌 대출에 힘을 받아서 사랑하는 와이프와 열심히 돈 모으고 대출해서 빚 갚고 그러다 보니 어찌 운이 좋아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저는 땅 분양을 LH에서 최초 분양할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싸게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에 LH에서 분양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신청할 때 최초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땅을 신청하고 분양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추첨하는 거 처음에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에 이제 남은 땅들 가지고 다시 추첨하는 게 있었는데 남은 땅들이 너무 가치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하는 생각에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소장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가 맞다. 땅을 내가 요런 땅을 사도 되겠냐, 그래서 내가 요런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로 이렇게 진행되느냐, 그거가 첫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소장님이 요런 땅이 좋다고 하실 때 약간 저의 행색이나 이런 거 젊은 부부가 한테 적절한 땅, 적절한 부지, 그래서 너무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희는 그냥 땅만 보니까 어디 땅이 좋아 보이는 거 앞에 열려 있고 어디서 여기서 멀리 보이고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소장님이 단독주택에서 살면 그런 게 오히려 의미보다는 내 마당에 있는 나무나 오히려 이런 게 더 뷰가 있는 거고 오히려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내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땅이 더 좋은 땅이다. 그 다음에 또 마당에서 뭘 하려면 약간 자연스럽게 그늘이 되는 땅이 또 좋은 땅이고 이러니까 요 고르신 땅 중에 요런 거 하세요 이렇게 찝어주셨어요. 그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땅을 그래도 조금 싸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땅 고르는 거부터 그 땅 고르는 것도 와서 했는데 그 돈 안 받고 그냥 해줘서 그 돈도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그렇게 코치 받고
1, 2, 3순위 중에 3순위 땅을 겨우 당첨받아가지고 소장님하고 다시 이제 설계 계약하러 다시 왔어요. 그것도 땅도 하나 갖고 온 게 아니고 이거 중에 어떤 거가 좋아요 물어봤던 기억이 나. 하여튼 그래가 우리가 사내에서 직원들하고 너그 입장에서는 어떤 땅이 좋냐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내가 좋다는 땅을 좋다고 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이게 또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거 이런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 그 상담 드릴 때는 메일로 먼저 상담을 드렸어요. 그때는 사실은 아직 땅 사기 전이었어. 아 진짜 땅 사기 전이었어요. 그 메일 왔을 때가. 땅 사기 전이었고 저희는 땅을 살려고 이제 분양받는 건 그 지역은 이미 끝나서 어려워가지고 땅을 살려고 원래 알아보던 그 운정 신도시 지역이 있었는데 눈에 봐뒀던 땅이 팔렸어요 저희가. 그때 말씀하셨다. 사고 싶었는데 그랬다가 포기하고 다른데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희가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땅을 샀는데 그냥 우연히 사실은 거기가 파주에서 단독주택이 제일 고급진이잖아요. 고급지게 예쁘게 잘 만들어진 마을이거든요. 그냥 거기 부동산 한번 들려보지 해서 갔다가 거기 부동산 사장님께서 땅 여기 괜찮은데 한번 보시고 가시라고 하면서 거기 바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땅 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한다니까요. 하나만 힌트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땅을 살 수 있다. 그게 일단 월급만으로는 안 되고요. 월급만으로는 안 되고 뭐 은행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거나 또는 뭐 주식이나 이런 재테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하죠.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로 일단은 조금 부를 많이 만드시고 어느 정도 기본 종잣돈 마련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저 정도 연배 되면 사실 다 있는 어느 정도 뭐 아파트 뭐 한 채 정도는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집을 못 짓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그 팔고 얼마든지 저기 수도권 나오면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용기를 다들 못 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직장 동료분들 초대해서 집들이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오신 분들 다 저처럼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각자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용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단이죠, 결단. 그러니까 우리 결단한 남자들끼리. 저 음악이 술집 가도 조명 조금 낮추면 춤도 추고 그러세요. 그래, 좋아요. 마땅한 대단한 아이디어는 없네요. 돈 어떻게 벌었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젊은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자기 근로소득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등한시하고 뭔가 재테크로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5년 뒤, 10년 뒤에 연봉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금수저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죠? 우리 주변에 금수저 없잖아요. 저는 우리 딸요. 나도 우리 맞죠? 공통점 딸 키우네. 저는 딸 둘이에요. 7살, 3살, 8살, 3살이요. 8살. 딸 키우는 사람. 소장도 딸. 형님도 딸 하나, 딸들. 살아보니 좀 바뀌고 달라지는 거. 난 이런 게 좀 달라져. 내 인생이 달라진다. 나도 있거든요. 나도 우리 집 지어서 살아봤으니까. 좀 그런 거. 부부싸움을 적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방송에 나온 것처럼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하네. 실제로. 아파트 살 때는 사실은 제가 손댈 일이 원래 거의 전등 가는 거 빼고는 거의 없었는데 주택 살면서 어쨌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은
저거 전기나 IoT 이런 거 다 제가 네, 그렇죠. 했잖아요. 네, 시공자잖아요, 시공자. 제가 직접 설계하고 네. 배선하고 직접 구성하고 다 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그 유지 관리 하려면 또 필요하고 마당에 또 정원 예쁘게 꾸며놨는데 네. 거기에 뭐 가을에 이렇게 낙엽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바로 네. 그래서 부지런해졌다. 겨울에는 조금 이제 추우니까 조금 이제 할 일이 없었는데 그 입주하고 여름, 가을 지내면서 정말 마당에서 정말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애정이 네. 아파트는 그런 게 사실은 집이라기보다 약간 투자 수단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하면서 약간 애매한 그런 네. 경계선에 있다면 주택은 그냥 온전한 집. 내 새끼. 네. 내 새끼. 제 손이 안 간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으니까. 집 어디 어느 공간 하나, 뭐 등 하나, 뭐 스위치 하나, 뭐 마당에 무슨 콘크리트 하나 다 생각해서 그걸 한 거잖아요. 예.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온전한 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 지푸심 있으시죠? 네, 당연히 그건 뭐 없을 수가 없고, 근데 그거에 저는 또 딸이 이제 3학년인데 저희 사는 지역에 있는 그 가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근데 그 학교는 주변에 이제 아파트에서도 오고 다가구 주택에서도 오고 하다 보니까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또 이렇게 짓부심을 드러낼까봐 오히려 또 그게 조심스러운. 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려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 하나 소외받는 친구 없이 다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생길까봐 또 걱정이. 개인적으로는 좀 주택에서의 삶이 해야 할 일도 많아진 것 같고요. 근데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근데 뭐 귀찮거나 괴롭다기보다는 재미있고 좀 더 삶에서 이런 재미도 느껴보고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잔디 관리하는 게 그거 힘들어서 못해 이런데 저는 이렇게 약간 그 잔디 깎고 이런 거 재밌거든요. 그다음에 계절 바뀔 때마다 뭔가 뭐 꽃이나 이런 거 보고 이런 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그런 변화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냥 가족 전체로 보면 아까 이웃들 이야기하셔서 생각났는데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이웃들하고 교류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파트 앞집하고도 사실 별 교류 없었는데 주택에서 사니까 자기 바운더리, 자기 필드가 좀 이렇게 명확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훨씬 더 소통하기도 좋고 그래서 주변 마을 사람들하고도 친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하고 더 어울려서 재밌게 살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8시 35분에 딱 집에 현관문을 열면 앞에 옆집 오빠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벌써? 네, 저 옆에 또 다른 집 또 친구가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애들끼리 손잡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좀 그런 모습 보면 약간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환경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은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입주하고 한 1년 좀 안 됐을 때인데 이제 여름에 나가서 주말에 마당에 뭐 이렇게 쓰레기도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엄청 흐뭇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이게 30분이면 할 일인데 3시간을 해. 유튜브 보면서 인터넷 하면서 천천히 뭔가 쓰레기를 정리해도 와이프가 갑자기 냉커피를 딱 이렇게 고생한다고 타주는 거예요. 왜? 엄청 흐뭇한 거예요. 사실은 30분만 뻘쩍하고 하면 되는데 한 2시간을 하면서 앉아서 영화 보면서 느리 청소를 하면 와이프가 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도 딱 이렇게 컵에 냉커피 해가지고 탁 줄 때 그 있잖아. 남자들은 인정받으면 좀
많잖아요. 인정받기 쉽지 않아. 나이 들면 이상해져. 요즘에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집 짓기 전에는 네. 뭔가 인생이 180도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기대 겸 뭐 이런 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살아보니까 이것도 사람의 생활하는 스타일이고 원래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참 안 되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요즘의 세태나 이런 게 오히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확실히 다른 건 마당 라이프? 외부 공간이란 말 자체가 없었던 인생인 것 같아요. 내 공간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예. 다 직육면체 안에서만 있었던 게 이때까지 살면서 공간에 대해서 느끼는 거였는데 하늘이 뚫린데도 내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가 처음 단독주택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부터 마당이 뭔가 유니크하게 이렇게 돼서 조금 괜찮게 잘 만족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게 제일 좀 많이 다른 거로 느끼는 것 같고. 네. 마당이 진짜 좋죠. 마당이 또 시크릿 해가지고. 자기 마당이라는 그 기쁨 있죠. 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이렇게 봄을 기다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뭐 네. 인생 살면서. 네, 네. 그냥 계절이 흘러가는 뭐 흘러간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이프하고 제일 막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네. 저도 원래 마당 만들면 사실은 여름에 거기다 수영장 만들어가지고 애들 이제 놀게 하는 게 가장 큰 희망이었는데 이제 3학년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합니다. 더 어리면 괜찮은데. 어른이 놀아도 돼요. 저는 제가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주느라고 야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야근 너 그냥, 이 건축주부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 일과 시간에 봐야 보고 싶은 사람이고. 그, 수많은 건축사가 있는데, 이제 설계할 때는 사실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매일 수집도 보냈잖아요. 저는 일단 예전에 나오신 유튜브를 감명 깊게 봤고요. 네. 그 준비할 때 책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읽었고 네. 유튜브 뭐 블로그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건축사 분들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중에 소장님이 사실은 메일에 대한 또 답을 굉장히 또 진솔하게 적극적으로 또 해주셨어요. 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줬어요? 아니요. 좀 아닌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들은 또 미팅을 또 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예. 적극적이 아니신 분들은 또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소장님의 그 사실은 집에 대한 철학과 그다음에 언변과 사기당한 거야. 그다음에 유머 그리고 직접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다는 거. 네, 제기당이란 요 이름에 대한 내폰의 의미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에 좀 사실 많이 끌려가지고 소장님을 사실 처음부터 그냥 거의 아이 뻥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저 우리 회사가 왜 제기당했냐면요. 저 직원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기당해. 한번 나가면 들어오거든요. 그럼 말이 없어. 저는 사실 집 짓고 싶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았는데 용기도 없고 가족들이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냥 집 짓고 싶다 생각만 있어가지고 가끔 방송이나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뭐 조금 접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건축탐구집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마음에 들었던 건축물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그 3개 중에 하나가 그 소장님이 설계하신 유니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이쁘다 이런 것보다
그 건축주분이 인터뷰하실 때 소장님이 이 건축주분들이 둥글둥글한 느낌이 나서 곡선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막 이런 제안을 하시고 우리 유이드 건축주분들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건축가하고 뭔가 했다는 게 꼭 뭔가 이거 몇 평이고 이런 것보다 뭔가 나의 개성이나 이런 거를 캐치해서 뭔가 설계를 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이 뭐 이쁘다 이런 것보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좀 집을 누리고 있고 그분들한테 참 잘 어울리는 집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마음에 들었고 나머지 한 2개 정도 더 있었어요. 다른 건축사분들이 설계한 집 하고 그 3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 집을 좀 지을까 말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와중에 유튜브에 건축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단연 이빨이 좀 돋보이시는 분이 소장님이시고 약간 집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나 건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멋지게 나오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실제로 뵈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니요, 네. 실제보다 근데 약간 저는 건축사분들 선택할 때 이분이 어떤 생각이고 이런 거가 좀 궁금해서 맞아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설계한 내용을 말로써 설명을 하거나 글로써 설명을 하거나 뭔가 그런 스토리를 남기시는 게 저는 되게 좀 중요한 선정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또 이 사람 내가 옛날에 봤던 유니터 설계했다는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설계했다고? 그 상상했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작품 하는 사람이고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라는 걸 그래도 꽤 오랫동안 거기서 글을 남기신 걸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철학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땅이 이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3분 중에 그래도 제가 뭔가 땅에 대해서 좀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소장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도 딱 소장님한테 메일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보냈는데 되게 답장도 빨리 주시고 뭔가 그 안에 내용도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랬는데 조금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제일 마지막에 아무튼 연락 주의소 이렇게 사투리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 사투리를 적었구나. 아무튼 연락 주세요. 뭐 이런 게 저도 고향이 부산이니까 뭐 이렇게 봤지? 또 약간 작업 있는 거야. 막 그런 것도 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또 야구를 좋아하신다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뵙고 와이프가 재밌고 이래서 다른 분들하고는 미팅을 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아는 유일한 건축사고 제가 아는 만나본 유일한 건축사. 그래서 제가 왜 그걸 꼭 물어봐야 되나? 그때 상담하러 왔을 때 이제 대화도 워낙 재밌게 잘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때 내가 속마음은 이게 사회냐고 하는데 포수를 해요. 포수. 나도 사회냐고 포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원래 제가 제일 잘하는 포지션은 3루수 유격수인데 우리 팀에 포수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 꼬셔가지고 집 지어주고 우리 팀이 데리고 와서 포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팀에 들어오면 다 건축 전공자들이에요. 거기 뭐 공무원에서부터 건축 공무원, 자재회사, 시공회사 다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 했는데 둘째가 생겨버렸네. 그러더니 야구 빠이빠이 되면서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하셨어요. 막 우리 와이프한테 집 잘 짓고 싶으시냐고. 그러니까 주말마다 남편분 야구하러 간다고 속이 터지시죠. 근데 저희 팀 보내주시면 진짜 무조건 집 잘 지으니까 우리 팀 보내주십시오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기당 사무실 내려와가지고 제 팔뚝 막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도루 몇 개나 잡냐고 1년에 막 이런 거 물어보시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맞아. 네. 옛날에 저 집에 갔는데 현관에 야구 용품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내가
또 우리 그 같이 야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또 같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내 트렁크 쫙 열리면 야구 장비, 공용 장비 딱 있는 거 딱 자랑하고. 그래서 제 꿈이 아직 못 이룬 꿈이 있어. 이것만 꿈이 아니에요. 진짜 내 꿈이 트렁크를 딱 열면 야구 장비, 낚시 장비, 골프 장비가 동시에 다 들어가는 차를 가지고 있는 게 꿈인데 지금 타는 차 저게 2개밖에 안 들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저걸 안 샀지. 그러면 컬레이드나 뭐 이런 거 비싼 거 사셔야 사모님 속이 터지시죠? 그러니까 딱 그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자유로운 영혼 막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를 선택한 이유가 경상도라서 선택했고 아니요. 메일을 잘 적어줘서 선택했고 그런 건가요? 아니. 철학. 철학이 뭔가 저도 좀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 끊어야 되니까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예. 네. 자,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인물이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인물은 뭐 이거 유튜브잖아. 유튜브. 자, 하나 둘 셋 하면 저쪽 보고 듣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 보면? 저기 보고 하나 둘 셋 하면 좋았다. 하나 둘 셋.